여러분 안녕하세요. 5장 고급 위젯과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의 목표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온도 변환기도 만들어 봅니다.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이제 실제 이벤트 처리를 해서 계산이 되는 어, 진짜 어플처럼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개발 언어는 자바로 하고 나머지 기본값을 선택합니다. 자, 앱 이름이 이벤트이고 가운데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가 출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을 이미지를 포함하는 버튼입니다. 이 이미지를 포함한 버튼은 버튼과 함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버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준비해서 드로우able 폴더에 넣고 그리고 우리가 XML 수정해서 버튼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추가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드로우able 레프트, 드로우able 라이트, 드로우able 탑 이런 속성을 이용해서 버튼 왼쪽, 오른쪽 위에 이미지를 추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플레이라는 이미지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맨 오른쪽과 같이 이미지가 포함된 버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이벤트 처리는 반드시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단순히 디자인만으로 앱이 구동되진 않죠. 버튼을 실제로 눌렀을 때 동작을 연결시키려면 이벤트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XML을 이용하는 방법, 자바를 이용하는 방법. XML을 이용한 이벤트 처리 방법이 사실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는데 클릭이 가능한 뷰, 버튼 종류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처리 순서는 먼저 XML에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설정하고 그리고 자바 소스에서 온클릭 핸들러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버튼과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방법인데요. 자바 소스를 이용한 이벤트 처리는 조금 복잡합니다. 기존 자바 코드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소스가 좀 다소 복잡하고 단 장점은 뷰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뷰에 대해서 이벤트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바 소스에 이벤트 핸들러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소스에서 뷰와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XML 파일을 이용한 이벤트 처리부터 먼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ML 파일에 온클릭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실제 실행하고자 하는 메소드 이름을 적어주면 이 메소드가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자바 소스에서 이 온클릭 메소드를 만들어서 실제 버튼이 호출됐을 때, 클릭됐을 때 실행될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토스트 메이크 텍스트라는 것은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메시지를 뜻하는데 버튼 눌림이라는 내용의 간단한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버튼 1번을 클릭했을 때 버튼 눌림이라는 메시지가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XML을 이용한 이벤트 동시에 여러 개 처리하기 한번 해볼까요? 버튼 1, 2, 3 눌렀을 때 버튼 1이면 버튼 1 눌림, 2면 2 눌림, 3이면 3 눌림이라고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각 버튼마다 온클릭을 만약에 똑같이 지정을 해주면 3개의 버튼이 같은 온클릭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때는 getI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떤 버튼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이 되면 스트링 변수에 그 번호를 저장하고
그 버튼이 눌렸다는 것을 이렇게 출력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바소스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이 방법에서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위젯에 등록하고 이벤트를 처리하는 콜백 메소드가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이벤트 리스너라고 부릅니다. 조금 복잡한 방법인데 실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리스너라는 것은 특정한 이벤트, 예를 들면 버튼 클릭, 터치, 키 입력 등을 감지해서 이런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어야 되는 코드를 정의하는 인터페이스를 이벤트 리스너라고 부릅니다. 자바 소스를 이용한 이벤트 처리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부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식, 리스너 클래스를 클래스 내부에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익명 또는 무명, 이름이 없는 클래스 방식도 있는데 리스너 클래스를 익명 또는 무명 클래스로 정의합니다. 사실 자바 소스로 이벤트 처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익명, 무명 클래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내부 클래스 방식 이벤트 처리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내부 클래스 이벤트 처리이기 때문에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벤트 리스너 클래스입니다. 먼저 버튼 이벤트 핸들러를 내부 클래스로 만듭니다. 이 내부 클래스 안에서는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동작하는 내용을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버튼이 있는 상태에서 리스너 객체를 만들고 버튼에 setOnClick 리스너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리스너를 넣어주면은 버튼과 핸들러 객체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부 클래스 이벤트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너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로 만들고 버튼 1번에 이 리스너 객체를 생성해서 setOnClick 리스너로 전달하면 1번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 눌림 내부 클래스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다음은 익명 또는 무명 클래스 이벤트 처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익명 클래스는 클래스 몸체는 정의되지만 이름이 없는 클래스를 익명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벤트 리스너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동시에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요. 장점, 단점, 주의사항 요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이벤트로 연결할 대상, 대부분 버튼이겠죠. 이것과 핸들러 메소드가 위치적으로 인접해 있다. 소스 분석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이벤트 리스너 객체의 이름이 없다. 따라서 일회용이고 재활용 안됩니다. 주의, 재활용이 필요하면 1번 내부 클래스 방식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익명 클래스 방식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익명, 무명 클래스 이벤트 처리 예제입니다. 자, 버튼이 있고 그리고 버튼에 setOnClick 리스너로 리스너 객체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뷰를 통해서 직접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어디에 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일회용 객체를 버튼과 연결시켰습니다. 핸들러 내용은 버튼 눌림 익명 클래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버튼 2번 눌렀을 때 익명 클래스 방식으로 무명 클래스 방식으로 동작하는 그런 버튼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가 있겠죠. 버튼 2를 만들고 버튼 2에 setOnClick 리스너를 이용해서 무명 객체, 무명 클래스로 이벤트 연결한 내용을 작성해서 테스트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익명, 무명 클래스 방식의 변형인 람다식 처리를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익명, 무명 클래스 방식과 거의 비슷한데 좀 더 간결해진 표현이 람다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람다식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벤트 리스너가 하나의 메소드만 갖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추상 메소드만 갖는 인터페이스를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 함수형 인터페이스인 경우에만 우리가 이 익명 클래스를 람다식으로 굳혀서 좀 편하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익명, 무명 클래스 방식 변형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간결해졌죠. 원래 리스너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이렇게 간결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이름도 특별히 없이 이렇게 람다식으로 버튼의 핸들러가 간결하게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도전과제에서는 이 버튼 3번을 눌렀을 때 람다식으로 동작하도록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확실히 간결하게 작성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튼 3의 셋온 클릭 리스너 그리고 V라는 입력값에 의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된다. 이 V는 버튼이 되겠죠.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되는 간단한 람다식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edit 텍스트 활용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dit 텍스트는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 많이 사용하죠. 버튼과 텍스트 뷰 3개로 화면을 구성합니다.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 뷰에 인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입력하고 입력 완료 버튼 누르면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라고 안녕하세요 님 안녕하세요를 붙여서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이벤트 핸들러 연결해야 됩니다. 화면 디자인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해오던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선형 레이아웃에 에디트 텍스트 이름 입력하세요. 그리고 버튼이 있습니다. 입력 완료. 그리고 마지막에 텍스트 뷰 있습니다. 자바 소스가 중요한 부분인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셋온 클릭 리스너 등록합니다. 람다식으로 글자를 텍스트 뷰에 써주는데 에디트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얻어서 문자열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님 안녕하세요를 붙여서 우리가 글씨를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도전과제 7번은 덧셈 계산기입니다. 숫자 2개를 입력받고 덧셈 버튼 누르면 결과를 출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 입력된 숫자가 안드로이드에서는 무조건 문자열로 취급되기 때문에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티저 8%를 통해서 숫자로 바꿔주고 숫자 형태의 값을 더한 다음에 텍스트 뷰에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텍스트 뷰도 숫자 출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티저 투 스트링으로 변형한 다음에 문자열로 바꾸고 그 내용을 어, 결과창에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기 예제에 대한 XML 파일 힌트가 먼저 나오고요. 먼저 edit와 edit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버튼이 하나 그리고 텍스트 뷰가 마지막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고 버티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바 소스 코드가 중요하겠죠. 먼저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 에디트 박스의 문자열 형태를 인티저 %로 숫자로 바꿔주고 두 번째 입력된 내용도 숫자로 바꿔주고 두 개를 더해서 다시 문자로 바꿔서 텍스트에 넣어주면 화면상의 텍스트 뷰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크박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체크박스는 사용자가 하나의 그룹 안에서 여러 개의 버튼을 동시에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위젯입니다. 체크박스 사용하려면 체크박스 요소를 레이아웃에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크박스 하나가 포함이 된 예제인데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역시 버튼과 유사하게 셋온 클릭 리스너를 람다식으로 표현해서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체크되어 있으면 선택, 그렇지 않으면 해제라는 글씨를 포스트 메시지로 출력한 예제입니다. 이걸 응용하면 요일별로 7개의 체크박스를 만들고
그리고 선택과 해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체크박스 7개를 XML로 만들고 이벤트를 연결을 시키는 것은 자바에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내부 클래스 방식으로 재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온클릭이 되면 체크박스로부터 요일 정보를 알아옵니다. 그리고 요일을 붙이고 그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선택, 그렇지 않으면 해제라는 글씨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포스트 메시지로 출력해주면 되겠죠. 먼저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 체크박스에 대해서 이벤트 리스너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버튼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버튼을 배열로 만들고 각각의 XML에서 각각의 체크박스의 ID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리스너를 연결시켜줘서 좀 편하게 여러 개의 체크박스의 리스너를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디오 버튼입니다. 라디오 버튼이라는 것은 체크박스와 비슷하지만 하나의 그룹 안에서 한 개의 버튼만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좀 다릅니다. 라디오 버튼 레드, 블루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버튼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루를 선택하면 블루가 출력, 레드를 선택하면 레드가 출력되는 그런 예제입니다. 먼저 내부 클래스 방식에서 리스너를 이용해서 우리가 재활용해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명 클래스 방식이나 람다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두 개의 버튼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리스너 객체를 만들고 이것을 라디오 버튼에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전 과제 라디오 버튼을 사용해서 정지 1단, 2단, 3단 이렇게 총 4개의 버튼이 있는 라디오 버튼을 만들어서 각각 선택이 됐을 때 그 내용을 포스트 메시지로 출력하는 예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그룹 가로 방향이니까 호리즌탈로 만들고 그 안에 라디오 버튼을 총 4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정지 1단, 2단, 3단 만들고 그리고 이벤트 리스너를 연결해서 각각 그 버튼에 해당하는 글씨를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글 버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상태 중에서 하나로 토글 되도록 만들어진 버튼이 바로 토글 버튼 되겠습니다. 온, 오프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또 대표적인 토글 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토글 버튼을 만들 때는 다른 버튼과는 다르게 텍스트 오프와 온을 지정을 해줍니다. 오프는 꺼졌을 때의 글씨, 그리고 온은 켜졌을 때의 글씨가 되겠습니다. 각각 오프와 온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바 소스 코드에서는 이 토글 버튼에 이벤트 리스너를 람다식으로 연결해주고 토글 버튼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온, 그렇지 않으면 오프라는 글씨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설정된 글씨를 토스트 메시지로 화면에 출력해주는 내용입니다. 또 오프를 선택하면 화면에 오프, 온을 선택하면 화면에 온이라는 토스트 메시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도전 과제로 토글 버튼으로 그림을 숨기고 보여주는 예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토글 버튼이 오프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 상태가 되면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도록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힌트 있습니다. 먼저 XML에서는 토글 버튼과 이미지 뷰가 있습니다. 토글 버튼에서는 오프와 온 두 가지 토글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미지 뷰는 플레이라는 그림 파일을 인비지블 처음에 안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바 코드에서는 토글 버튼의 상태를 확인해서 이미지 뷰를 제어하면 되는데 토글 버튼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면 비지블로 그림을 보여주고 토글 버튼이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면 인비지블로 그림을 숨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이팅 바입니다. 레이팅 바는 시크바와 프로그레스 바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별을 사용해서 점수를 표시하는 그런 뷰가 되겠습니다.
레이팅 바의 예시입니다. 별을 클릭하면 해당 별점을 표시하는 예시인데 별의 개수에 해당하는 별점을 토스트 메시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 3개인 상태를 클릭했으면 별을 클릭해서 별 3개로 만들었으면 별점 3점 이렇게 출력해주는 예제입니다. 먼저 레이팅 바를 만들고 별의 개수를 총 5개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레이팅 바에 set on 레이팅 바 change listener 이벤트 연결을 하는데 이 레이팅 바에서 이 레이팅 값이 넘어옵니다. 이 레이팅 값은 클릭한 별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 별점을 클릭한 별의 개수만큼 어, 별의 개수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추가해서 화면에 출력해주면 3개를 클릭하면 별점 3.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3.0이라는 소수점이 나온 이유는 별 반 개를 클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수점이 포함된 형태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부정과제가 있습니다. 숫자를 입력받아서 별점으로 표현하는 예제인데요. 숫자를 입력하고 별점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숫자에 따라서 별점 개수가 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2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별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별이 2개가 켜지게 되고 만약에 4라는 값을 입력하고 별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별이 4개가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set rating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는데요. 스코어 값에 원하는 별의 개수를 넣어주고 set rating을 하면 set rating 메서드를 호출하면 원하는 개수만큼의 별을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도전과제 힌트입니다. 먼저 에디트 박스 그리고 버튼 그리고 레이팅 바로 화면 구성이 되겠죠. 에디트 텍스트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버튼으로 별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팅 바에서는 여러분이 입력한 그 값에 맞는 별점을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별의 개수는 총 5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자바 파일이 제일 중요하겠죠. 레이팅 바를 XML에서 id 값을 이용해서 레이팅 바의 제어권을 준비하고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변수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로부터 글씨를 가져오기 위한 준비 그리고 버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연결할 그 버튼을 찾아와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 버튼에 대해서 set on click listener로 이벤트를 연결하는데 V를 썼죠. 람다식으로 이벤트를 연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은 에디트의 getText로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를 얻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만약에 3이라고 입력했으면 이 내용이 3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만약에 별점을 좀 더 세밀하게 3개 반을 클릭하면 이게 3.5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이나 3.5로 표현이 됐다고 해도 그것은 엄연히 스트링이기 때문에 false float로, 플로트의 false float로 소수점 형태의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플로트 스코어에 대입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로트 형태로 바뀐 스코어 점수가 있다면 이 점수를 set rating 메서드를 이용해서 레이팅 바에 전달을 합니다. 즉 전달되는 값이 3.5라고 하면 별 3개 반이 레이팅 바에 출력이 될 테고 만약에 스코어가 3.0 그러니까 3개만 별을 체크했다면 3이라는 값이 레이팅 바에 전달이 돼서 별이 3개만 불이 들어오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레이팅 바의 예시에서 한 가지 다른 뷰들과의 다른 특징은 직접 별을 클릭해서 그 클릭한 별의 개수를 얻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를 입력해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별을 별이 불이 켜지게 그렇게
표시하는 역할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역할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이 레이팅 바 뷰의 좀 특별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전 과제 온도 변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변환기는 섭씨와 화씨 온도를 서로 변환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에디트 텍스트와 라디오 버튼을 활용해서 온도 변환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버튼으로 섭씨와 화씨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입력한 온도를 변환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환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 섭씨를 화씨로 바꾸려면 1.8을 곱하고 31을 더하면 화씨 온도가 나오고, 화씨를 섭씨로 바꿀 때는 화씨 온도에서 31을 빼고 그리고 1.8로 나오면 섭씨 온도가 됩니다. 그 결과를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35라는 값을 입력하고 화씨 온도로 바꾸면 95.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XML 힌트입니다. 먼저 레이아웃에 뷰 그룹은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로 세로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에 입력 온도를 적어주고, 그리고 라디오 버튼에서 섭씨로 화씨로 두 가지 변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있습니다. 변환 버튼이 있고, 마지막으로 변환 결과를 보여줄 텍스트 뷰를 만들었습니다. 자바 힌트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바 힌트에서 버튼을 누른 경우 먼저 라디오 버튼 두 개에 대해서 어떤 버튼이 눌렀는지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만약에 아무 값도 입력하지 않고 변환을 하면 안 되니까 에디트, 즉 여러분이 온도를 입력하는 에디트 텍스트에 내용이 없다면, 즉 내용을 입력한 것이 길이가 0보다 큰 경우에만 동작하도록 했습니다. 즉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변환 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숫자라도 입력하고, 즉 길이가 0보다 큰 상태에서 변환 버튼을 누르면 먼저 입력한 내용을 인티저 형식으로 바꿔서 숫자로 대입을, 정수형 in이라는 변수에 대입하고, 그리고 라디오 버튼 CB라는 섭씨로 버튼의 클릭되었으면 그 내용을 화씨로 바꿔주고, 그리고 FB 섭씨 버튼이 눌렀으면 섭씨로 변환해 주는 거죠. 화씨 온도를. 그리고 FB 버튼, 즉 화씨로 버튼이 체크가 되었으면 입력한 온도를 화씨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섭씨 온도를 화씨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텍스트 뷰에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숫자 형식을 우리가 텍스트에 출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투스트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넓은 자열을 더해주면은, 넓은 자열에 숫자가 더해지면 문자열로 바뀌어서 셋텍스트에 좀 편하게 예, 넣을 수 있는 문자열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입력하는 온도가 섭씨로 또는 화씨로 잘 변환이 돼서 우리가 변환된 온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5강 강의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